네, 이번에 공유할 승소 사례는 이번 달 2022년 9월에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한 사안인데요. 우리 의뢰인분이 아내분인데 피고이세요. 그러니까 의뢰인분은 혼인 생활 중에 힘든 점도 참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가 급기야 이제 집에서 나가버리더니 계속 이혼을 요구하면서 너 빨리 이혼에 동의하면 내가 1억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응답하지 않으면 점점 깎인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혼을 압박해온 그런 사안이에요. 그리고 당시 피고가 여전히 거주하고 있던 집도 막 전세를 빼려고 시도를 하고 이랬었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참 혼인 생활도 좀 쉽지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원고는 이제 결혼 자체를 원래도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마침 피고를 만나서 와, 우리가 이제 서로 잘 맞네 하면서 결혼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고 가족도 아, 얘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더니 결혼하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그 자녀 이야기를 또 원고 부모님께서 좀 하셨던가 봐요. 근데 이 원고께서는 결혼도 생각이 없었던 데다가 자녀는 특히나 이제 결코 생각이 없으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도 본인의 부모님의 그런 요구를 끊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피고를 이제 굉장히 오해를 하게 되죠. 아니면 뭐 탓할 사람이 없는 것인지 그 막 원고 부모님이 또 재산과 결부해서 막 자녀 이야기를 하니까 피고에게 너 지금 재산 받으려고 뭐 자녀 낳을까 말까 고민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고 이제 급기야 이렇게 이제 되어버린 건데요. 근데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정말 이혼을 해야 되나 많이 망설이셨다고는 하는데 결국은 원고가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참 이 혼인관계가 회복이 되겠나 그래서 결국에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하셨다고 합니다. 재산은 다 원고 명의였기 때문에 결국 이혼은 양측 동의하고 이제 피고 입장에서 재산 분할을 청구하여 재산 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었죠. 이제 원고는 결국에는 이혼 압박하려고 1억 또는 그 이하를 준다던 사람이었는데 1심에서는 뭐 7억 이상, 뭐 2심에서는 8억 이상을 결국 주게 된 사안이죠. 사실 이 사안은 1심은 우리 의뢰인분이 타사무실에 진행을 하셨었는데 어찌저찌 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게 되었던 분이에요. 1심에서. 그래서 당초 대상 자체가 되기가 어려웠던 왜냐면 조회 자체가 안 돼서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상황을 알려드리면서 그 원고의 명의 비상장 주식이 들어가게 되면서 1심에서도 예상보다 상당히 좋은 결과를 받게 되셨고 그래서 사실 의뢰인분은 이제 항소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원고가 또 항소를 함에 따라 항소를 해야 되겠구나. 항소심 더 잘 진행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셔서 항소심 이제 수임 후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2심에서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원고가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게 바로 비상장 주식이었어요. 이게 본인은 본인 명의의 비상장 주식이 대상이 안 되게끔 하고 싶었는데 1심에서 대상이 됐을 뿐만 아니라 그 가액도 본인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로 반영이 되자 이걸 좀 어떻게 좀 없애볼까, 어떻게 좀 줄여볼까 그런 생각에 좀 집중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1심에서 특히 피고가 주식을 조회함에 어려움을 겪자 본인은 이미 처분했다라든지 이런 허위 주장도 하게 되는데 저희 측이 이제 조언을 드려서 확보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그런 허위 주장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죠. 원고는 그냥 당초부터 동일 지분을 계속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심에서 결국 주장을 했던 건 뭐냐면 뭐 대상이 안 된다는 주장도 역시 하였지만 본인들의 몇 가지 거래 사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거래 사례에 의할 때 일주당 1만 몇천 원이므로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주식의 가액을 상당히 깎는 주장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식의 가액 외에 주식의 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였는데 너가 주장하는 것만큼 주식 가액이 이렇게 높지 않으니 현물 분할하자. 너 몇 퍼센트 그냥 갖고 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액에 대해서 판례는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요. 정말 좀 제대로 된 거래 가액이 있다. 이게 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면 그걸로 가고 그런 것이 없다면 이 회사 전체 가치를 봐서 즉 순자산 가치를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눈 후 일주의 가치를 산정한다. 그래서 그걸로 반영한다라는 기존 판례가 있게 됩니다. 저희가 1심에서도 그래서 조언을 드렸던 것이 상대방 주식을 파악하는 자료
즉 순자산 가치가 뭔지, 그래서 상대방 주식은 이렇게 파악한다는 판례 플러스를 들여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시켰던 사안이거든요. 2심에서 재판부도 또 하도 그걸 뭐 열심히 주장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그래 그럼 원고 너가 주장하는 그 거래 사례가 실제로 우리 사안에서도 반영될 수 있는 사례인지 보겠다라고 하여 좀 유심히 이제 보시더란 말이죠. 그러나 저희가 이제 보면은 그 회사는 뭐 사실상 제3자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 주식도 뭐 아까 말한 그런 거래, 양도 양수로 인해 원고 또는 원고 가족이 50% 이상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원고 일가가 굉장히 좀 지배하고 경영하는 회사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였습니다. 그 원고가 제시한 거래 사례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뭐 가족 내지 친인척 관계라거나, 꼭 그렇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오래전부터 이 회사에 개입되어 있는 대표이사 내지 감사 또는 그들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특수 관계이고, 이들의 몇 건의 거래를 두고 이것이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였고요. 뭐 우리가 이제 서면에 기재하진 않았지만 판사님과 하는 조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은 뭐 그 원고의 뭐 친척, 뭐 가족, 뭐 그리고 대표이사라고 하지만 형식적 대표이사에 불과한 그들 사이의 거래에 불과해서 이것이 결코 가액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였었죠.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조서에 기재가 됐고, 결론적으로는 판결에서 좀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주식에서 큰 변동은 사실 없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현물 분할은 결국에는 그 원고 또는 원고 일가의 이 회사에 대한 지배관계는 여전히 변함이 없고, 또 원고 대 피고로 봤을 때 피고는 이 주식에 대해서 아무런 뭐 이걸 운용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죠. 결국엔 본인은 그냥 돈을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 모면하려고 주식을 주겠다, 현물 분할을 하겠다는 건데, 즉 피고에게 일말의 그런 가치도 없는 그냥 주식을 일부 줘놓고서 지금의 이제 당장을 모면하려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추후 분쟁도 될 수 있고 원고에게도 결코 좋거나 합리적인 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특히나 피고가 결코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여 방식 또한 현물이 아닌 현재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우리의 이제 주장대로 전체를 기준으로 시세 상승도 반영을 하고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심도 이래저래 뭐 합리적인 판단이었지만 그것보다 1억 몇천 상당을 더 높이면서 항소심을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참 잘 됐는데, 이제 저쪽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결국엔 나는 주고 싶은 재산을 줄이고 싶어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들여서 항소를 하셨을 텐데, 참 그 결과라는 것이 원하는 대로 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항소를 할지 말지도 좀 신중하게 결정하실 필요가 있겠고, 일단 항소가 된다면 내가 어디에서 중요하게 한번 해볼 것인가, 1심에서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내가 혹시 이런 걸 한번 더 바꿔볼 것인가, 더 추가해 볼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